코 수술은 제일 위험한 수술이 아니라 제일 어려운 수술이죠. 안녕하세요. DI 성형외과 닥터는 코익 정현희 원장입니다. 오늘은 저한테 인터넷에 떠도는 코 성형 루머에 대해서 팩트 체크 해달라고 하던데 맞나요? 네, 원장님. 그럼 질문 바로 들어갈게요. 시술, 성형 모두 합쳐서 코 수술이 제일 위험한 수술이다 하던데 맞나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런 소문이 왜 났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부작용이 심하게 발생한다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 게 코이긴 하죠. 근데 그렇게 부작용이 심하게 발생한다는 전제하라면 그게 코뿐이겠냐고요. 과거에는 코에서 문제가 꽤 빈번하게 발생하긴 했어요. 근데 그거는 수술 방법상의 문제예요. 이미 그 원인도 확인됐고 해결 방법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런 문제가 쉽게 생기진 않죠. 바로 보형물 관련된 문제예요. 아마 질문하시는 것도 이거 관련된 걸걸요? 근데 코 성형하면 무조건 염증 오나요? 아니요, 이것도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염증이 안 오시는 분이 훨씬 더 많죠. 근데 염증이 안 오게 수술할 수 있냐? 사실 100% 장담할 수는 없어요. 코에 인공재료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게 실리콘 보형물이죠. 근데 이걸 대체 왜 쓰냐? 결국 코가 높아지려면 코끝이 높아지고 콧대도 같이 높아져야겠죠. 콧대가 높아지려면 여기에 뭔가로 채워야 되는데 체내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볼륨을 채우면서 조직 내에서 유지될 수 있는 재료가 바로 실리콘이기 때문에 이걸 재료로 콧대를 채우는 거죠. 그럼 실리콘 안 쓰면 되지 않나? 맞아요. 안 쓸 수도 있어요. 자가 조직을 채취해서 그 빈자리를 채워드리면 되죠. 근데 자가 조직은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가 진피는 조직 내에서 흡수가 돼서 볼륨이 줄어들 수가 있고 자가늑연골은 와핑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자가 조직을 많이 다뤄본 전문가가 여러 술기들을 사용해서 수술하게 되면은 그 변형 확률을 1%가량으로 낮출 수가 있지만 그래도 안 생기는 건 아니죠. 실리콘 보형물 부작용도 그 빈도가 많이 줄어서 1%가량이라고 이야기들 하거든요. 그럼 결국 문제는 다르지만 문제가 생길 가능성, 그래서 재수술을 하게 될 가능성은 둘 다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죠. 콧대는 재료 간의 장단점 비교해서 편하게 선택하시라.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릴 테니까. 하지만 코끝은 반드시 자가 조직으로 하세요. 원장님, 코 성형하고 시간 지나면 구축 와서 100% 재수술이라는데 맞나요? 구축이라는 오명. 이 오명을 실리콘에다가 다 뒤집어 씌우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구축이 온 것처럼 들려 보이는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이 재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제 경험상 실리콘의 이물 반응 때문만이 아니라 코끝의 지지 구조가 무너지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훨씬 흔하다고 생각해요. 코끝이 무너져서 떨어지는 변형이 와도 보형물을 위로 밀어 올리기도 하고 코끝이 그냥 내려가는 것만으로도 외관상 보기에는 마치 들려 보이는 느낌을 내거든요. 실리콘이 약간 오해를 받는 면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변형을 막기 위해서 코끝 지지 구조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수술 가능성을 아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그럼 재수술하고도 다시 구축코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한 번 구축이나 변형이 발생한 코는 아무래도 조직의 상태도 안 좋고 그래서 흉조직 반응도 좀 더 흔하게 일어나고 좀 더 심하게 일어날 수 있죠. 그리고 이식한 조직의 생착률이 떨어질 가능성도 좀 더 있다고 얘기합니다. 생착률이 떨어지면 이식한 조직의 강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코끝이 다시 떨어지고 비슷한 변형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코끝 구조를 최대한 튼튼하게 만들어서 일부 흡수가 일어나거나 보형물 주위에 구축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도 모양이 유지되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럼 코 보형물을 제거하면 수술 전 코로 돌아갈 수 있나요? 아니요.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코 수술 실패하신 분들께서 오셔가지고 다 제거해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대요. 근데 이미 조직이 손상되었고 태어날 때 만들어진 인대나 결합 구조들이 수술 과정에서 모두 손상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단순히 이식된 조직이나 보형물을 뺀다고 해서 원래 코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원래 코 모양을 목표로 해서 다시 구조를 만들어주는 재수술을 해야 되죠. 그래서 복원해주는 수술이란 안에 들어있는 거를 모두 제거해주는 수술이 아니라 다시 한번 조직을 이식해서 원래의 모양을 목표로 수술하는 개념이 되는 거죠. 혹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석회화 때문에 자가능연골 코 수술을 못하나요? 아니요. 그런 소문 많은데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원장님들은 자가늑연골을 사용하는 술기 중에서 가장 단순 술기, 다시 말해서 늑연골을 얇게 썰어서 비중격 연골이나 기증늑연골을 사용하는
동일한 방식으로 수술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죠. 하지만 자가늑연골은 그렇게 사용하는 방법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렇게 잘게 조작하는 과정에서 와핑 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와핑을 아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채취한 늑연골을 조작하는 걸 최소한으로 하는 방법을 추천드리거든요. 이 수술 방법은 기존 수술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에요. 재건하는 방식이죠. 이 방법을 쓰면 석회화된 자가늑연골로도 어렵지 않게 수술이 가능합니다. 다만 석회화된 연골은 강한 압박이나 충격이 가해지면 골절이 돼버릴 수 있겠죠. 관리에 좀 더 신경 써주셔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증늑연골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원장님, 그럼 비중격 연골로 코끝을 세우면 딱딱해지나요? 비중격 연골이든 자가늑연골이든 단단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단단하지 않게 하려면 코끝 연골 구조를 귀연골처럼 부드러운 연골로 약한 지지 구조를 만들면서 수술해야 되고, 그것만으로는 코끝 목표가 달성이 안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코끝에 연골을 탑처럼 쌓아서 모양을 만들게 되죠. 근데 이 경우에는 코끝 떨어짐이나 쌓아 올린 연골의 위치가 바뀌면서 변형이 좀 더 쉽게 발생하게 되고, 이렇게 연골을 쌓아 올려서 억지로 높이게 되면은 코끝에 피부가 얇아지면서 연골 비침 현상도 흔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비중격을 바닥 골격에 거치하지 않고 살짝 띄어가지고 약하게 덧대주는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은 딱딱해지지 않는다고들 하는데, 마찬가지로 동양 사람의 약한 비중격 구조에서는 코끝 변형이 좀 더 쉽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기둥의 바닥부터 코끝까지 튼튼한 지지 구조를 만들고 여기에 조직을 다 같이 이동시켜주면서 고정해서 코끝을 높이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죠. 코끝이 떨어지지 않게 받쳐주는 지지 구조가 필요하다 보니까 코끝이 단단해질 수밖에 없죠. 결국은 선택이에요. 미용적인 목적을 낮추고 변형 가능성을 감당하면서 부드러운 구조를 만드냐, 아니면 튼튼한 구조를 만들고 변형 가능성을 줄이면서 코끝이 단단한 것을 받아들이냐. 오늘은 인터넷상에 떠도는 코성형 관련 루머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해보았습니다. 궁금증은 다 풀리셨나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검색해보지 마시고 저한테 질문 주세요. 온라인에 생각보다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맘 편히 예약 주시고 병원에 내원하셔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 DI 성형외과 닥터눈코익 정현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